오세요. 안녕하세요. 야모이자 야모부동산의 기룡입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다루려고 하는 주제는 이제 건물을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이나 또 건물을 팔려고 하는 분들이 정작 이제 부동산에 이제 나오게 되죠. 뭐 흔히 복덕방이라고 하고 1층 부동산 중개거래소 나오게 되는데 뭐 한두 군데를 가보고 몇 군데를 가봐도 답답하거나 궁금한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돌아서면 뭐 어느 건물은 거래가 됐다고 하고 또 뉴스나 이런 데서 뭐 꼬마 빌딩이 굉장히 이제 품귀 현상이라는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도대체 건물 시장이라는 것은 어떻게 거래가 되고 어떤 건물들이 어떤 인기를 받으면서 거래가 될까 이렇게 궁금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건물 시장이라는 이렇게 뭐 증권 시장, 주식 시장은 우리가 이제 객장이라든지 이런 데를 가서 뭐 여의도든 어디든 이렇게 가서 볼 수가 있지만 이 건물 시장이라는 것은 사실 보이지 않는 그저 그 시장일 뿐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이렇게 건물 시장이 사실은 존재합니다. 존재하고 그리고 이 안에서 거래되는 건물들은 주로 어떤 건물들이 있고 그리고 그 건물들은 어떻게 거래가 되고 이런 부분을 제가 나름 이렇게 얘기를 드려보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사시는 분이나 파시는 분이 아,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내가 지금 맡고 있는 상황은 아, 요런 상황이구나라고 짐작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잡아봤고요. 일단 건물의 종류를 제 나름대로 더 복잡하게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쉽게 제 나름대로 한번 분류를 해봤습니다. 이거는 뭐 제식의 분류인데 이 원룸 건물이 있습니다. 원룸 건물. 원룸 건물은 4층 건물, 3층 건물, 아니면 5층 건물이 됐든 통째로 층층이 한 층을 5개 내지 뭐 많게는 10개까지 이렇게 쪼개서 원룸을 만들어서 그거를 전체 5층이나 7층 되는 건물을 다 원룸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20개에서 뭐 60개, 많게는 뭐 100개까지도 있는 신림동에 가면 그런 원룸 건물이 있습니다. 이 원룸 건물이 있죠. 그 다음에는 단독주택이라고 해서 그 1가구가 살기도 하고 또 여기 밑에 이제 2가구, 3가구가 살기도 하죠. 주인이 살기도 하고 아니면 세를 놓기도 하지만 2층 뭐 단독주택, 뭐 3층 단독주택, 1층도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가구 수가 한 가구든 뭐 이렇게 2가구, 3가구 이렇게 여러 가구가 살지만 주인이 하나 있는 흔히 말하는 단독주택 개념입니다. 이 단독주택, 단독 건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세대가 있습니다. 다세대는 다가구는 여기 이제 단독에 들어가겠죠. 근데 다세대는 이제 3층 주택이든 뭐 4층 주택이든 아니면 뭐 5층도 될 수 있고 그런데 그게 이제 주인이 다 다릅니다. 주인이. 예를 들어서 건물 하나에 이렇게 1층에 뭐 101호, 102호, 103호가 있으면 다 주인이 다릅니다. 물론 주인이 한 사람인 사람이 이렇게 건물을 지어서 그거를 자기가 구별해서 등기해 놓은 그런 다세대 건물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건물 하나에 주인이 여러 개인 거죠. 건물 시장에서 거래되는 건물의 유형이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를 건물의 종류를 제가 지금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가 건물, 흔히들 상가 건물 좀 알아보러 왔습니다 하고 이제 부동산 소개서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가서 물어보시게 되죠. 이제 상가 건물은 1층이나 2층이 또 지하 이렇게 점포, 식당, 카페, 뭐 편의점 이런 것은 그 이제 임차인들이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그리고 그 위로는 주택이 있기도 하고 또는 사무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상가 건물, 주택과 상업용 근린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상가 건물입니다. 자, 원룸 단독 다세대 상가 건물. 제가 이렇게 좀 띄워놨습니다. 이렇게 띄워놨는데
이 상가 건물 시장에서 이 상가 건물을 찾는 상업용을 찾는 손님의 유형이 이렇게 셋으로 구별이 돼요. 셋으로. 하나 더 나가면 토지가 있습니다. 토지, 땅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이제 넷 정도까지도 구별이 되면 대부분은 다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유형으로 구별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칸을 띄워놨어요. 오피스 건물 이거는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흔히 말하는 빌딩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죠. 빌딩 그러면 이제 뭐 7층, 6층 뭐 아니면 뭐 더 높은 것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오피스 건물 그러면 이거는 점포, 식당이나 뭐 편의점이나 카페나 이런 게 전혀 없고 그리고 또 주택, 원룸도 전혀 없습니다. 그저 오피스, 사무하는 공간, 회사들이 들어가 있는 그런 오피스 건물입니다. 왜 이렇게 나눠놨냐고 하면, 왜 이렇게 분류를 이렇게 세 개로 분류를 했냐고 하면, 이 원룸 건물의 경우에는 철저하게 월세를 많이 받고 싶어 하는 그런 손님들이 찾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수익률이 높겠죠.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독이나 다세대나 이제 상가 건물 이렇게 같이 묶어놨는데 이 단독의 경우에는 털고 짓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고요. 다세대의 경우는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유. 원룸 건물과 다세대의 차이는 뭐냐? 원룸은 월세가 많은데 다세대도 월세가 좀 나와요. 원룸처럼은 안 나오지만. 그런데 다세대는 보유를 해요. 보유. 장시간 기다려서 땅값이 오르는 확률이 그 오르는 율이 원룸 건물보다 다세대가 더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다세대를 털고 원룸으로 지을 수도 있겠지만 단독도 그렇게 털고 지을 수 있겠지만 단독은 바로 개발 행위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왜? 뭐 2층이나 뭐 3층 많아야 3층이기 때문에 월세가 얼마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개발 행위로 들어가고 다세대는 좀 보유를 이제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상가 건물인데요. 흔히 상업용 시장의 상가 건물 하면 이제 이게 점포, 식당, 그 다음에 뭐 편의점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근린 시설들이. 그래서 이 상가 건물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상업용 건물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들 중에는 이 상가 건물도 있지만 이 위도 꽤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세 번째인데 오피스 건물. 이 오피스 건물을 찾는 유형의 손님이 있습니다. 1유형, 2유형, 1, 2유형, 3유형 손님이 있습니다. 3유형의 손님들은 물론 파는 것도 이제 해당되겠지만 이분들은 식당이나 뭐 점포, 세입자들 관리하는 게 나는 너무 골이 아프다. 골치 아프니까 나는 그런 거 못한다. 그래서 나는 그냥 뭐 아들 하나 사주련다. 아니면 뭐 나는 그냥 월세를 깔끔하게 받고 많이 안 받더라도 그저 손 안 대고 이렇게 생각해서 그야말로 오피스 빌딩을 사려고 하죠. 이렇게 딱 유형이 갈라집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가장 꼬마 빌딩이라고 해서 인기가 있는 건물은 요 유형의 건물입니다. 여기 상가 건물, 식당이나 점포가 있는. 그러나 실제로는 이 세 개가 공존하고 있고 이 세 가지 타입에서 내가 내 돈에 맞춰서 선택을 해나가야 하는데 이 중 돈이 가장 많이 드는 건물이 이 건물이에요. 오피스 건물입니다. 오피스 건물은 뭐 회사들만 들어가 있으려고 하니까 건물이 번듯해야 되고 그리고 도로의 요건이 딱딱 그렇게 규격화돼서 아주 접근성이 용이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피스 건물이 많이 오르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가장 많이 오르고 잘 오르는 거는 이 2번 유형입니다. 이 부분의 얘기를 좀 잘 귀담아서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산다는 거는 투자의 목적이 전체 시장 손님들의 유형을 봤을 때 투자의 목적을 가진 손님들이 70%입니다. 70%. 제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대다수의 손님들은 부동산을 산다 그러면 월세도 좀 나와야 되지만 이걸 좀 사놓고
나중에 이게 좀 많이 올라줘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아, 오늘 월세 꼬박꼬박 받아가지고 저축해서 이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가 건물의 유형이라든지 다세대나 단독을 털어서 상가 건물로 꾸미려고 하는 이 2번 유형이 가장 많습니다. 70% 정도 되죠. 실제로 원룸 건물은 월세는 많이 나올지 모르지만 이제 교장 선생님이라든지 뭐 공직자 아니면 뭐 군인, 은행 퇴직한 분 이런 분들이 주로 이제 나중에 노후에 찾는 거죠. 근데 이거는 전체에서 한 10%에서 15% 정도밖에 시장에서의 지명도나 인지도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는 조금만 여유가 있다고 하면, 은행 금리를 커버할 수 있다고 하면, 생활에 별 문제가 없다고 하면 이쪽으로 가야 되겠죠. 2번으로. 자, 이렇게 이제 건물 시장에서는 어떤 건물들이 있는지, 어떻게 선호하는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다음번으로는 시작하기 전에 하나 써놓고 싶은 단어가 있었는데, 이 때 뭐 이렇게 시간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뭐 부동산을 투자하든 증권을 사든 뭐 무엇을 하든지 간에 투자와 관련돼서 이 시간이나 때를 중시 여기지 않으면 결국 큰 의미가 없어지거나 아니면 낭패를 당하거나 그러겠죠. 오늘 아침 뉴스를 잠깐 출근하면서 봤더니 벌집 통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비트코인이라든지 가상화폐에 관련된 그 통장 거래를 조심해야 한다 이런 얘기인데, 어찌됐든 뭐 이렇게 그 때를 잘 파악을 해서 9월이 되면 정부에서 강력한 규제가 들어가니까 그 이제 가상화폐 쪽에 거래소들이 굉장히 그 위험스러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 통장의 그 거래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이 때가 등장을 하는 거죠. 타이밍이나 때를 잘 봐야 되는데, 이렇게 건물을 거래를 할 때 내가 첫 번째로 보는 것은 그 인터넷을 보겠죠. 인터넷. 경로를 제가 쫓아가고 있는 겁니다. 손님들이 가는 경로. 인터넷을 보고, 두 번째는 부동산을 찾아가겠죠. 부동산. 그리고 세 번째는 물건을 보게 될 겁니다. 물건을 보게 될 텐데, 1, 2, 3을 거치는 동안에 내가 어떤 마음에 드는 물건이 나타났으면 그 물건을 사야 되지 않겠어요? 사야 되는 시점을 제가 얘기 드리려고 하는데, 그 시점을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결국에는 못 산다 이 말이에요. 그건 왜 그러냐? 이거는 저희 업계, 부동산 업계의 어떤 그 문제일 수도 있고, 부동산을 취급하는 저희들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손님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 부동산에 들어가서 내가 본 물건을 시장 조사를 할 때 내가 제대로 조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냥 바꿔서 얘기를 한번 드려보면, 제가 건물을 50억짜리를 팔려고 해요. 50억짜리를 매도하려고 하는데, 이 50억짜리를 매도를 하려고 해서 이제 어떤 손님들이 와서 보죠. 그래서 부동산을 통해서 매도하려고 하는데, 좀 있으니까 강남의 어떤 부동산들이 찾아와서 이거를 70억을 주겠다고 합니다. 70억. 아니면 65억을 주겠다고 해요. 이걸 잘 들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건물주분들도 마찬가지고, 이제 사시는 분들도. 이게 왜 30%를 거의 업을 한 겁니다. 30%를. 부동산 거래를 할 때 가장 좋은 것은 실력이 있어야 되겠지만, 또 하나는 신용이 있는 부동산이 좋겠죠. 신용은, 그러니까 믿음은 가는데 실력이 없어서도 안 될 테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 모르는 부동산들과의 거래를 할 때 반드시 내가 제시하게 될 금액이 시세와 아니면 손님이 살 금액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속칭 그냥 좀 안 좋은 그 거래를 유도하는 방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내가 50억이라 알고 있으면 이 50억이라고 생각하는 이 금액에서 적어도 디스카운트를 얼마 정도 해주고 거래를 하시는 게 좋다.
나도 살 때는 여기서 어느 정도 플러스를 좀 생각하고 사는 게 좋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드린 겁니다. 실제 이런 과정을 거쳐서 건물이 거래되기 바로 전 시점에 일종의 장난이죠. 이런 거를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는 분도 파는 분도 그러는 바람에 때나 시간을 놓치게 됩니다. 건물 시장에서 어떤 건물들이 있는지 또 그 유형을 제가 이렇게 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봤고, 그리고 건물을 정작 거래하려고 하는, 계약을 하려고 하는 시점에 외부 부동산, 모르는 부동산들이 들어와서 그 건물주를 흔들어 놓는 경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마시고, 또 사시는 분들은 그것이 건물이 진짜 가격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믿고 있는 그 전문가한테 꾸준히 의뢰하시는 게 좋다.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다음 주까지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야모이자의 야모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